오늘은 배추밭과 무밭에 방제를 하면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예보를 보니까 비가 얼마 동안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시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방들이 이렇게 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다 알을 낳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무조건 해충 방제는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나비들이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쟤네들이 알을 다 낳아놔요.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분명히 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입니다. 무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무청이 많이 컸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무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벌써 이렇게 꽤 굵어진 놈이 있어요. 이렇게 무청이 크고 무가 이렇게 굵어질 시기에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를 크게 키우는 건데요. 그리고 비가 잦거나 아니면은 배추가 못 자랐을 때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물도 주시긴 하셔야 되지만 못 자라지 않게 배추가 잘 결구되게 영양제도 연면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배추와 무를 심은 밭에 나와 있습니다. 배추도 상당히 많이 컸고요. 무도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무래도 추비를 2번 정도 줬으니까 지금 시기에는 이 정도 자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제주도는 덥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정도 되면은 좀 선선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무름병 방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주면서 영양제를 주면서 살균제도 함께 넣어서 잎에다도 뿌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안에다가도 이제 살균제를 주고 살충제를 주고 그 다음에 고랑에다도 좀 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비가 잦죠. 그러면서 무름병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배추와 무가 좀 우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햇볕이 덜 들면은 이제 배추나 무나 뭐 모든 작물이 좀 우자라요. 그리고 추비를 주면서 질소가 과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결구가 될 시기인데 얘는 지금 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인가 얘를 밟아준 적이 있는데 발로 밟고 손으로 이렇게 펴준 적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결구가 되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아물어드는 거죠. 이 시기에 가장 하셔야 될 게 해충 방제고요. 아무래도 속에 맛있는 그런 속살을 파먹으려고 애벌레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비도 수시로 돌아다니니까 알을 낳고 다니니까 수시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얘네들을 우짜럼 방지하는 방법과 그리고 무를 이제 재배하실 때 무 보면은 무가 좀 순이 너무 좋아요. 순이 좋으면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밑을 들게 하는 게 이 무에선 제일 중요한데요. 무를 달고 맛있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요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그리고 잘 크고 있고 무도 꽤 튼실하게 크고 있는 분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도 꽤 하루가 다르게 컸어요. 하지만 지금 제주도에는 지금 얼마 동안 비 예보가 없습니다. 무청은 아주 잘 자라는데 비 예보도 없고 추비로 뿌려놨는데 추비도 완벽하게 다 녹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비를 준 다음에는 물을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추비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무청이 너무 좋지 않게 좀 무청이 덜 자라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얘도 너무 우자라지 않게 잘 결구가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추가 중간에 빠져 있죠. 얘네들은 이제 무름병에 걸려서 바로 이제 뽑아버린 애들입니다. 한 그루, 두 그루, 한 세네 그루 정도 뽑아냈는데 그 후에는 무름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검게 돼 있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름병이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살균제를 잘 주시면은 여기서 더 이상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은 무름병도 좀 사그러들고 없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상처 난 부분에 이제 무름병이 살짝 오고 그다음에 살균제를 얼마 전에 한 차례 주었는데 무름병을 살짝 멈춘 것 같은데 그래도 배추 속 안이랑 이런 잎 사이사이에 살균제를 좀 넣어 주셔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배추가 커지고 이렇게 결구가 될 시기입니다. 결구가 될 시기에는 붕소도 많이 필요하고 칼슘 그리고 칼륨 모든 영양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그 웃자람을 방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리오라는 것을 제가 매년 무나 배추를 키우면서 주는 건데요. 바로 웃자람 경관과 일소피해보,
균에 대한 색깔 발현, 뭐 요 당도 이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배추나 무는 이제 우짜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짜란 것을 막고, 그다음 무 같은 경우에는 무를 크게 하고 단단하고 맛있게 당도를 올려주는 그런 비료를 지금 시기에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비료입니다. 예, 요게 인산가리와 미량요소가 들어간 가장 저렴한 비료고요. 그리고 인산칼슘이 있습니다. 특히 인산은 무에서 중요해요. 무의 뿌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를 크게 하고 무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산이 들어간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지금 시기에 인산이 들어간 인산가리, 그리고 미량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인산칼슘에다가 미량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만 구입해서 주시면은 지금 시기에 이렇게 배추가 좀 우짜라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무 잎이 너무 우거졌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무를 좀 더 크게 키우시려고 하면은 이 무와 배추를 키우실 때 이 무 같은 경우에는 생육 40일 정도부터 요 인산가리를 비료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 잎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조금 억제가 되면서 이 무가 크게 되게 됩니다. 이쁜 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억제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을 주시게 되면은 고추 같은 경우에도 그 분질을 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 짧게를 해주는 게 바로 칼슘제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은 요 정도 자랄 것을 요 정도 절반 정도 자라게 해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칼슘제인데요. 요거는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을 연면 시비를 주로 해주셔야 되고요. 관주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연면 시비로 한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칼슘제를 주시고, 여기다가 붕산비료까지 함께 혼합해서 뿌려주시면 칼슘의 이동을 돕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칼슘제도 지금 시기에 수시로 이제 방제하실 때 염화칼슘을 넣어서 살충제와 함께 뿌려주시면은 이 배추가 우짜라고 무가 우짜라는 것을 또한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런 구근 작물을 키우실 때 당근이나 아니면은 그런 무를 키우실 때 이런 구근 비대제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저장성도 좋아지고 경도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구근 작물을 크게 하는 그런 이런 구근 비대제를 하나씩 갖고 계시면은 영양제 주실 때 이런 거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이 무가 우짜라고 하는 것을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금비대제를 쓰시는 거죠. 이거는 구근비기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말고도 많아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건데, 뭐 마늘, 양파, 감자, 무 이런 구근 작물에 구근을 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무 같은 경우는 파종 40일부터 수확 30일 전까지 해준다고 하는 거고요. 요 브리오랑 비슷해요. 사용 기간이 비슷하니까 이것과 이제 교차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직접 만든 칼슘제입니다. 이거는 난각칼슘인데요. 난각칼슘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것도 500배에서 1000배로 연면 시비면 겸 이제 간주를 해주시면은 우짜람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크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추를 잘 결구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는 붕산비료를 함께 이렇게 첨가해서 뿌려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소금입니다. 소금 다들 아시죠? 소금을 적당량 주시면은 작물을 아주 미량요소와 미네랄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와 배추를 더 달고 맛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주시려고 하시면은 말당 한 30에서 40g 정도 잘 녹여서 주시고요.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은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한 컵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한 컵 정도 넣고 한 50g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막걸리나 이스트를 넣고 하루 정도 발효시키면 이렇게 발효가 잘 됩니다. 요것을 작물에게 뿌려주시면은 다른 약해 전혀 없어요. 요것만 잘 해주시면은 무와 배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와 보면 굉장히 이 무와 배추가 말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름병은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요 배추 비닐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져 있는 곳, 이 추비 준 곳에다가 제가 물을 충분히 주고 그 살충제도 위에다 좀 뿌려주고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량에다가 물을 뿌려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하시면은 물을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야지 이 배추가 결구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도 쓰지 않고 달고 맛있어집니다. 무한테 물을 적정량 주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알타리무나 이 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써져요. 달고 맛있는 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물을 그만큼 많이 주시면은 이 무가 금세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배추밭과 무밭에 영양제와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병해충 방제도 해줬습니다. 황금 배추가 아주 이쁘게 결국화되고 있어요. 황금색.